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음미입니다. 10월 1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코인 시장의 낙폭이 출렁거림이 컸었죠. 명분은 관세였었다. 이러면서 미국 증시에 대한 하락. 코인 시장은 특히나 알트코인 시장은 그동안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금융시장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레버리지에 대한 과도한 청산, 하락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급속도로 또 회복을 하고 있죠. 제 방송을 통해서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의 흐름은 상승이다. 아마도 많은 투자자가 이번 출렁거리면서 이탈자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면 늘 흔들거릴 수밖에 없겠죠. 시장의 흐름이 상승으로 한순간에 전환되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 한번 봐볼까요? 차트인데요. XRP가 지금 4,000원대로 다시 복귀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보시면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지금 아래 꼬리가 엄청난 거거든요. 거의 하루 이틀 동안에 밀렸다가 단기간에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아래 꼬리가 뭐죠? 매수세입니다. 음봉이죠. 시가로 시작해서 시가 쭉 내려와요. 아래로 내려와 하락에. 음봉이 되죠. 파란색. 파란색 음봉이 됐다가 여기서 꼬리를 말아 올리는 거야.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쭉 말아 올리고 있죠. 그래서 꼬리가 형성된 겁니다. 이게 지금 누굴까요? 개인일까요? 노우. 개인은 절대 노우. 누구다? 이렇게 흔든 것도 개인도 아니고 흔든 것도 기관이다. 단기 숏방에 대한 수익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매집하려고 하는 의도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끌어올린 것도 기관이다. 기관이 끌어올렸다. 먼저 XRP 마찬가지죠. 이걸 일봉으로 보면 낙폭이 컸어요. 훨씬 컸죠. 허나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 대외적인 이슈는요. 늘 지나가면 제대로 복귀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세의 본질을 또 알아야 돼요. 본질을 알아야 금융시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현상을 봐야 현상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현상을 또 이해해야 그 이면에 흐르는 본질과 통찰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세의 진정한 의미는요.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을 컨트롤하는 도구로 활용할 뿐이에요. 이미 올해 4월 달부터 트럼프가 시장을 크게 한번 울게 했죠. 코인 시장 또한 같이 한번 울었습니다. 허나 어느새 코인 시장 또한 치고 나갔고요.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었죠. 계속해서. 그리고 해묵은 관세 이슈로 다시 한번 흔들었던 것 뿐입니다. 미국 증시는 차익 실현의 빌미를 찾고 있었고요. 다시 물량 소화하고 간다. 코인 시장은 알트코인만 꽤나 많이 흔들거렸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거. 왜 그럴까요? 왜 흔들고 빠르게 회복을 시킬까요? 그건 매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직접 누가 매집했는지 볼까요? 비트마인입니다. 10월 12일이죠. 폭락 직후에 12만 8,718 이더리움을 매수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약 4억 8천만 달러 규모. 원화 기준으로 약 7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무려 6,700억 원. 창구 또한 깊은 연관이 있어요. 이 창구의 움직임을 또 알아야 그들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좀 내용이 공개되는 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월드리프트 파이낸셜 또한 10월 11일 또한 급락장에서 자사토큰 5,569만 개를 매집을 합니다. 지들이 부셔놓고 지들이 매집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비트마인은 지금 단기적으로 조 단위의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무려 7천억 원에 육박한 금액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들이 부셔놓고 지들이 매집하고 끌어올리고 있다. 왜? 먹을 게 한참만 시장을 한순간에 버블로 만들 거니까.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한순간에 끌어올릴 거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이 새끼 썰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시장을 잘했습니다. 매일 시장도 못 있는 사람들 보지 말고 제대로 보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기연입니다. 기연. 시장을 읽을 수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관세 이색을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이 관세 셧다운 3주자 트럼프 대중관세 발언에 흔들리는 뉴욕 증시 그리고 코인 시장 또한 같이 연동돼서 그랬죠. 셧다운은 계속될까요? 100% 해결되죠. 그렇죠? 이게 해결되면 또 모멘텀이 될 겁니다. 트럼프 대중관세 이 관세의 의미는요. 첫 번째 시장을 컨트롤한다. 이 이야기하다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요. 도시화하고 고령화가 되면은요. 더 이상 자본 입장에서는 먹을 게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덩어리에 뭔가 빌딩도 지어지고 공장도 나오고 산업화도 발달이 되고 예를 들면 농업 산업업으로 시작을 해서
한국에 옛날에 공돌이 공순이가 많았잖아요. 공장 지역, 지금 베트남, 아세안 쪽에 많죠. 그리고 이게 중국에 있었죠 옛날에. 이제 중국도 4차 산업혁명과 중후장대 산업으로 발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전을 한 게 중후장대, 그 다음 첨단 산업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집값도 올라가고요. 금융시장도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화와 고령화가 끝나면 이 시스템이 수명이 다하는 거예요. 이 에너지를 어디로 옮기는 거죠? 미국, 유럽, 일본을 기반으로 해서 수백 년간 지배해 왔습니다. 그 에너지를 브릭스, 아세안, 오펙, 아프리카. 다시 한번.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로 양적인 성장은 그쪽에서. 그쪽이 도시화와 고령화와 인구가 많으니까. 즉, 도시화할 곳이 많고 인구가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또 하나, 질적인 성장은 바로 블록체인과 AI, 4차 산업혁명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본질이라는 거. 근데 이게 관세와 무슨 상관이냐? 관세 상관이 있죠. 달러가 기축이었으니까 달러의 혈관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미국은 미국 내에서 돌리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라는 거. 이미 트럼프가 뭐 보호무역 대중관세 하는데 그 전부터 언제야? 오바마 때부터 트럼프 1기, 바이든, 트럼프 2기까지 진행되어 왔었다. 오바마 때 제조 리셔링 기억하시나요? 그것도 기억 못하면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시장의 본질을 읽을 수 있어야 트럼프 관세는 이미 미국의 큰 그림에서 미국의 힘을 빼는 작업이다. 장기간적으로. 그리고 달러의 힘을 빼고 스위프트 2.0으로 DLT망으로 나가는 작업의 연속이다. 이게 본질이다. 그러나 지금 시장에 적용을 하면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서 시장을 컨트롤할 뿐입니다. 그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매집을 해왔다는 거. 직접 트럼프는 시장의 붕괴를 원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투자자 중 한 명으로 약 8억 7천만 달러, 조단인데요. 이게 어디냐면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상장 기업이죠. 이걸 통해서 20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최대 전주가 트럼프예요. 그럼 트럼프가 시장의 붕괴를 원할까요? 코인 시장에? 결코 아니라는 거죠. 비트마인의 최대 전주는 피터 틸입니다. 왜? 파운더스 펀드를 통해서 바로 비트마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피터 틸. 이 사람 또한 거대 글로벌 자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파운더스 펀드를 통해서 여기에 투자하고 있어요. 파운더스 펀드는요. 피터 틸을 중심으로 한 페이팔 마피아들이 설립한 펀드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대 자본이죠. 리플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파운더스 펀드, 리플, 스트라이프, 페이팔 마피아, 유니온페이, 비자, 마스터카드. 여기엔 안 보이지만 연결되어 있어요. 중국 중앙은행, 텐센트, 위챗페이, 알리페이, 구글페이, 애플페이. 전세계 페이망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페이도 연결될 거예요. 전세계 페이망이 하나 더 연결되고요. 인도의 실시간 결제망인 페이티엠, 아마존, 엔드레스토리츠, 코인베이스, 그리고 인도의 아마존인 플리카트. 이게 텐센트와 또 연결됩니다. 이 텐센트는 다시 한번 위챗페이, 디로컬, 리플, 스트라이프로 연결되는 그 구도를 그려나가고 있죠. 이 파운더스 펀드가 리플의 초기 투자자 중 하나이다. 그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셧다운을 진행하고 관세 또한 해묵은 관세일 뿐입니다. 시장을 흔드는 도구로 활용할 뿐이죠. 짜증은 나지만 시장의 진정한 상승은 유동성이 만들어냅니다. 달러는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횡보할까요? 저는 달러의 점진적인 하락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의 방향 또한 읽을 수 있어야 돼. 추세적인 방향, 장기적인 방향을 읽을 수 있어야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겁니다. 이것도 못 읽으면서 어떻게 시장을 읽는다고 말을 하는지, 전문가라고 자책 나와서 얘기하는지 답답한 부분이라는 거. 제 말이 검증이 된다 안 됐나 지난 과거 방송을 보시게 되면 검증될 겁니다. 국채금리 또한 한 달 동안 올라왔다 내려왔지만 이게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거라는 거. 보십시오. 증시는 이미 다 쓴 걸 쫄았죠? 코인 또한 엄청난 랠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시즌 말입니다. 이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원리를 알아야 돼요. 유튜브에서는 한정적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 직접 오셔가지고 제대로 배우시길 바랍니다.